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38명이 발생해 나흘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발생이 23명인데 수도권에서 17명이 발생했습니다. 사망자는 1명이 추가돼 누적 사망자는 407명으로 늘었습니다. 본격적인 귀성을 앞두고 오늘부터 엿새 동안 고속도로 휴게소의 방역 조치가 강화됩니다. 휴게소 안에서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고 포장만 가능합니다. 실내 매장과 화장실에서의 발열 체크도 시행됩니다.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내구재 등 가전제품 판매 호조 등에 힘입어 지난달 소비가 3% 증가하면서 다시 상승세로 전환됐습니다. 반면 산업 생산은 전달보다 0.9% 줄어서 석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20세 미만의 어린이나 청소년이 20세 이상 성인들과 비교해 코로나19 감염률이 44%나 낮다는 영국 연구팀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10세 이하 아이들의 감염률이 현저히 낮았고 10대 후반으로 갈수록 성인 감염률에 접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9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하루 38명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11일 34명 이후 최저 수준이고 나흘 연속 두 자릿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는 38명으로 국내 발생 23명, 해외 유입 1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망자는 1명이 늘어 누적 사망자는 40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1명, 경기 6명으로 수도권에서 17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부산 3명, 경북 2명, 충북 1명이 확진됐습니다. 그러나 인천을 포함해 12개 시도에서는 신규 환자 발생이 없었습니다. 위중과 중증 환자는 5명이 줄어서 11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178명이 격리 해제돼 누적 격리 해제는 21,470명이 됐습니다. 네, 올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은 코로나19 상황이 지금보다 나빠지더라도 예정대로 12월 3일 치릅니다. 또 수능 일주일 전부터 고등학교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고 시험장과 시험실도 늘립니다. 김종균 기자입니다.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 유행하더라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3단계로 격상하더라도 올해 수능은 12월 3일 예정대로 치러집니다. 수험생 안전을 위한 사전 조치도 합니다. 시험실에는 수험생 인원을 최대 24명으로 제한하고 책상에는 전면 칸막이를 설치합니다. 시험장은 수험생 유형별로 구분합니다. 일반 시험장에는 수능 당일 발열 등 의심 증상을 보이는 학생을 위한 별도 시험실을 만듭니다. 격리 시험장에는 자가격리자를 위한 시험장과 확진자가 시험을 보는 병원 또는 생활치료시설이 있습니다. 시험실도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일반 시험실은 4,318개 더 늘어나고 유증상자 별도 시험실은 7,855개, 격리자 시험실은 759개가 신설됩니다. 시험 감독과 방역 등 관리 요원도 3만여 명을 정원합니다. 또 수능 일주일 전인 12월 26일부터 고등학교와 시험장 학교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합니다. 교육부는 과거 2010학년도 신종플루 수능 대책 때보다 훨씬 강화된 방역 기준을 적용하여 철저한 방역 대책으로 2021학년도 수능을 준비할 것입니다. 수능뿐 아니라 논술 등 대학별 전형도 자가격리자 수험생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을 8개 권역으로 나눠 별도 시험장을 설치합니다. YTN 김주길입니다. 아이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이 성인보다 훨씬 낮으며 10대 후반이 될수록 감염률이 성인과 비슷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아동보건연구소의 러셀 바이너 교수 연구팀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발표된 총 32건의 관련 연구 자료를 종합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헬스데이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연구팀이 20세 미만 4만 2천 명과 성인 26만 9천 명을 조사한 결과 20세 미만이 20세 이상 성인들에 비해서 코로나19 감염률이 44%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0세 이하 아이들의 감염률이 현저히 낮았고 10대 후반으로 갈수록 감염률이 점점 성인에 접근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부가 이동 자제와 방역 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강도태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이번 연휴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이 적지 않고 특히 전국 공항 이용객이 지난해 75%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돼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연휴가 코로나19의 전국 확산 기폭제가 되지 않도록 국민적 경각심과 실천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추석 특별 방역 기간 첫날 식당에는 테이블이 띄엄띄엄 놓였고 PC방 흡연실은 여전히 폐쇄됐습니다. 업주들은 손님이 없다며 한숨뿐이지만 시민들은 필요한 조치라고 말합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100석 넘는 신촌의 닭갈비 식당. 점심 식사하러 온 손님들이 한 테이블씩 떨어져 앉습니다. 특별 방역 지침에 따라 자리가 20석 넘는 식당은 테이블 간격을 1m 이상 떨어뜨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손님을 한 테이블 앉혀놓으면 그거 하나 건너서 한 테이블에 앉히는 방향으로 하고 있어요. 테이블이 이제 28개인데 그거를 반뿐이 사용을 못해요. 절반밖에 손님을 받을 수 없다며 주인들은 한숨을 내쉬지만 손님들은 강화된 수칙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려가시는 분들이 연휴 기간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안 하면은 너무 빨리 번지고 그러니까 최소한의 것을 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PC방은 금지됐던 음식물 섭취가 가능해지면서 모처럼 음식 재료를 장만해뒀습니다. 자리 사이사이에는 이렇게 컴퓨터 모니터가 뒤집어져 있어 한 자리씩 뛰어 앉아야 합니다. 대신 이제부터는 자리에서 이런 먹거리를 주문하고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성년자는 출입할 수 없고 흡연실 운영도 금지된 때문인지 손님은 평소의 5분의 1 수준입니다. 85% 정도가 학생 손님이었는데 지금 청소년 금지로 인해서 뭐 먹거리든 뭐든 저희 매출에는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문만 열어놓은 상태이고. 추석을 앞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일찍 귀성하는 이용객들에게 방역 수칙을 안내하느라 분주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핸드폰 인증하시거나 승인응모 작성하시고 매장 이용 바랍니다. 긴 시간을 차에서 아기 때문에 보내는 게 힘들기 때문에 조금 귀성길을 서둘렀고요. 오늘 평상시보다는 조금 덜 막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많은 차량들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휴게소 안 식당과 매점에서 음식을 먹는 모습이 보이지만 다음 달 4일까지 앞으로 엿새 동안은 포장만 할 수 있고 식당에서 먹으면 안 됩니다. 일단 휴게소에서 이제 식당가 이용이 안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가 다 이제 포장 상품만 제공이 되기 때문에 고객님들께서는 그걸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휴게소 방문하실 때는 꼭 마스크 착용과 그다음에 거리 두기. 추석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해진 기간은 2주. 이후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느냐 마느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방역 지침을 얼마나 철저히 지키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방역 당국은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가족 모임과 여행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사람 간 대면 접촉을 자제해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추석 연휴에 크게 두 가지의 위험 요인이 있다며 가족 모임과 여행을 통한 감염의 확산을 꼽았습니다. 5월 초 황금 연휴와 8월 여름 휴가철 때도 사람들의 이동이 늘어나면서 코로나19가 확산한 바 있습니다. 정 본부장은 이번 추석 연휴가 대면 접촉을 자제한 진정한 휴식이 된다면 다가올 가을, 겨울 우리 사회는 더 안전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일상이 달라진 요즘 추석을 앞둔 풍경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고향 어르신들은 편지로 고향 방문을 말리기도 했는데요. 달라진 모습을 오태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5가구의 어르신 55명이 모여 사는 지리산 아래 작은 시골 마을. 이장댁에 차례상이 차려졌습니다. 정성껏 음식을 올리고 조상에게 절을 합니다. 하지만 북적거리던 예년과 비교하면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차례를 지내는 사람은 모두 어르신. 코로나19가 퍼지는 걸 막으려고 자식들 대신 이웃과 함께 지냈습니다. 차례를 올리는 모습은 영상으로 전달합니다. 미리 차례를 치른 데는 올 추석 연휴를 온전히 쉬라는 부모 마음도 담겼습니다. 이쁜 손주나 또 며느리나 자식이나 와가지고 혹시 잘못되고 또 불량민들한테라도 피해가 있다면은
그것은 참 있을 수 있는 없는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안 오더라도 뭐 좀 서운해도 할 수 없고. 차례가 끝나고 이어지는 영상통화. 코로나19로 염려되는 가족 건강을 먼저 묻습니다. 코로나는 대구도 옛날보다는 많이 수그러졌지. 예, 많이 좀 나아지고 있어요, 지금. 다른 시골 마을에서는 할머니들이 자식에게 보내는 편지를 씁니다. 고향을 방문하지 말라는 말도 유쾌하게 담았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쓴 편지는 사진으로 찍어 휴대전화로 보냅니다. 코로나 이것 때문에 오염해서 못 오기로 했어요. 너무 적어도 건강하고 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아들 딸한테 썼어요. 지자체도 나서 이번 추석만큼은 고향 방문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명절날은 부모도 보고 싶고 친지도 보고 싶고 고향에도 오고 싶지만은 아무리 보고 싶고 그리워도 이번만큼은 꼭 참아주시고. 코로나19로 많은 일상이 바뀐 요즘 고향에 계신 부모도 타지에 나가 있는 자식들도 익숙하지 않은 추석 모습에 조금씩 적응하고 있습니다. 야들아, 올 추석에는 오지 말거라. YTN 오태인입니다. 고향 방문과 여행을 자제해달라는 방역당국의 호소에도 동해안 대형 숙박업소와 야영장들은 대부분 추석 연휴 예약이 끝났습니다. 관광지마다 많은 여행객이 몰릴 것으로 보여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강릉 소금강 계곡에 있는 야영장입니다. 추석 연휴 닷새 가운데 마지막 날을 빼곤 예약이 꽉 찼습니다. 거리 두기를 위해 야영장의 절반만 운영하고 있고 접촉 위험이 있는 샤워장은 폐쇄했습니다. 인근 바닷가에 있는 다른 야영장. 인터넷 사이트에서 추석 연휴 예약을 받자 전체 120여 면이 불과 몇 초 만에 동났습니다. 야영장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이지만 방역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이용하시는 시설을 수시로 방역하고 있고요. 앞에 체크인 하시는 부분에서도 거리 두기와 체온 체크등, 발열 체크 등. 하지만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야영장 역시 안심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 7월 홍천의 한 야영장에서 여러 가족이 모여 캠핑을 하다가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우려 때문에 일부 공공야영장은 아예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때문에 안 합니다. 언제 오픈하냐 개장하냐 묻죠. 동해안 유명 호텔과 리조트도 추석 연휴 예약률이 100%에 이릅니다. 지역 축제도 취소하고 고향 방문 자제까지 호소하고 있지만 관광객들은 지난 5월 연휴와 피서철에 이어 또다시 대거 몰릴 전망입니다. 자치단체들은 관광지마다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지만 추석 연휴를 계기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는 것은 아닌지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네, 추석 연휴에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들은 쉼없이 정상 운영됩니다.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아이 돌봄, 상담 서비스가 필요할 때 도움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김지환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지난해 추석 연휴 동안 응급의료센터를 찾은 환자는 하루 평균 2만 8천 명입니다. 추석 당일과 다음 날은 평일의 2배, 주말에 1.5배로 늘었고 추석 전날에도 2만 9천 명 이상 병원을 찾았습니다. 추석 전후 사흘 동안 두드러기는 평소의 3배, 감기는 2.8배, 장염은 2배로 늘어났습니다. 의료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추석 연휴에도 문을 여는 의료기관들이 있습니다. 전국 응급실 500여 곳과 보건소 300여 곳, 민간 병의원 2천여 곳, 약국은 4천여 곳 넘게 문을 엽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선별진료소 420여 곳도 진료를 계속합니다. 구체적인 정보는 보건복지 콜센터 129번과 시도별 콜센터 120, 그리고 119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소방상황실에서 24시간 상주하시는 구급지도의사, 간호사 또는 1급 응급구조사를 통해 언제든지 병원 약국 안내, 질병 상담, 복약 지도뿐만 아니라 응급처치 지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갈등과 스트레스가 있는 가족이라면 1644-6621에서 심리정서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석 연휴에도 출근하는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을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를 받으려면 1577-2514로 문의하면 됩니다. 해마다 명절 기간에 증가하는 가정폭력에 대처하기 위한 여성 긴급전화도 24시간 가동됩니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은 1366으로 연락하면 긴급 피난처를 알 수 있고 결혼 이주 여성은 다누리 콜센터 1577-1366으로 문의하면 13개 국어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출 청소년 보호를 위해 24시간 개방되는 쉼터는 1388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올해 추석 연휴에는 국지적으로 비가 내리는 날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추석에는 비가 내리지 않아서 한가위 보름달은 구름 사이로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올해 추석 연휴에는 맑은 날보다는 비가 내리는 궂은 날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압골이 남과 북으로 자주 통과하기 때문입니다. 첫날에는 중부와 전북 지역에 오후부터 밤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만 비의 양이 많지 않고 파도도 0.5에서 2m로 비교적 낮아 교통에 큰 불편을 주지는 않겠습니다. 추석 당일에도 영동에는 오전에 비가 내리지만 그 밖의 지방에는 구름만 많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한가위 보름달은 대부분 지역에서 구름 사이로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추석 당일 중부지방은 저녁에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 있겠으나 자정 무렵부터 차차 흐려져 보름달을 보기 어렵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낮은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 있겠습니다. 추석 이후에도 비 소식은 계속됩니다. 금요일 오후 수도권과 영서지방, 개천절인 토요일에는 오전에 충청과 호남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제주도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에는 일요일 오전에는 제주도에 비가 오겠고 내륙은 대체로 구름만 많겠습니다. 연휴 기간 변덕스러운 날씨와 함께 기온도 이번 주보다 3, 4도 뚝 떨어집니다. 특히 아침 기온이 10도 아래로 떨어지는 곳이 많아 감기와 독감 등 환절기 질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넉 달 만에 감수대로 돌아섰던 소비가 내고제 등 가전제품 판매 호조 등에 힘입어 다시 상승세로 전환됐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산업활동 동향 자료에 따르면 소비를 의미하는 소매 판매는 긴 장마와 태풍 등 날씨 영향과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생활 가전 판매가 늘면서 전월에 비해서 3% 증가했습니다. 반면 전 산업 생산은 관공업과 서비스업이 모두 줄면서 전월 대비 0.9% 감소했습니다. 서비 투자는 특수산업용 기계 등 기계류와 선박 등 운송 장비 투자가 모두 줄어 전월에 비해서 4.4%가 감소했습니다. 또 건설기성은 건축과 토목공사 실적이 모두 줄어서 7.1% 감소했습니다. 경기지표인 동행순환변동치와 선행순환변동치는 각각 0.4포인트와 0.6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프리랜서 등에게 선별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이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건지 홍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수입이 줄어 2차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한 대리운전 기사 김모 씨. 그런데 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난달 생계를 위해 구청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며 가입한 고용보험이 문제였습니다.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에겐 지원금을 주지 않기 때문인데 정작 김 씨는 가입 6개월이 되지 않아 보험 혜택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 여유가 안 돼서 이 일을 하러 나왔는데 돈 없어서 나온 사람인데 못 받으니까 좀 많이 억울하죠. 세탁소를 운영하는 양기철 씨는 코로나19로 매출에 타격을 받았지만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지급하는 새 희망자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이 지난 한 해 월평균 매출보다 줄어야 하는데 겨울옷 물량이 많은 상반기에 성수기를 맞는 세탁소는 오히려 소득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겨울 세탁물들을 모았다가 한꺼번에 갖고 오는 특성이 있고 매장마다 다르겠지만은 한 1년에 50% 가까이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담당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연휴 이후 지급하는 지원금에도 대상자 선정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혀 지원 사각지대는 여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열심히 일한 게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허점을 막기 위해 전문가들은 선별 지급 기준을 더 꼼꼼히 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그건 분명히 제도상의 허점이 있는 부분이네요. 일을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 차액만큼은 지원을 한다던가. 일부 지자체는 정부 지원의 빈틈을 메우려는 보완 대책을 하나둘 내놓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와 충주시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 등을 위해 특별지원금을 마련했고 서울시는 소상공인을 상대로 한 융자 지원 규모를 5조 원에서 7조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올해 추석을 앞두고 농수산식품 선물 매출액이 지난해보다 48%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일부터 24일까지 주요 유통업체 6곳의 추석 선물 매출 현황을 조사한 결과 농수산식품 선물 세트 판매액이 2,905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47.6%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품목에서 판매액이 늘어난 가운데 홍삼 등 가공식품이 64.3% 급증했고 과일과 축산물도 각각 47.7%, 39%씩 판매가 늘었습니다. 가격대별로는 20만 원이 넘는 선물 세트 판매액이 47.6% 늘었고 청탁금지법 선물가액의 상향 범위인 10만 원 이상, 20만 원 이하 선물 세트 판매는 16.4% 늘었습니다. 구글이 자사 앱 장터에서 팔리는 모든 앱과 콘텐츠의 결제 금액의 30%를 수수료로 적용하는 방안을 내년 중에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구글은 구글 플레이를 통해 배포되는 앱 가운데 디지털 재화에 대한 인앱 결제를 제공하는 앱은 구글 플레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새로 등록되는 앱은 내년 1월 20일부터, 기존 앱은 내년 10월부터 구글 플레이 인앱 결제가 의무 적용됩니다. 이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결제되는 사실상 모든 금액의 30% 수수료가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구글은 현재 게임에서만 인앱 결제를 강제 적용하고 다른 앱에서는 자체 결제 수단을 일부 허용해주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다른 수단이 배제되는 겁니다. 스마트폰에 특정 앱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앱스토어를 이용해야만 하는데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는 국내 점유율 63%에 달할 정도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글이 내년부터 앱 회사들이 버는 돈의 30%를 떼가겠다고 하면서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주관으로 열린 토론회입니다. 구글의 결제정책 전환 방침에 참석자들의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이런 독점의 행포?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하고 많은 스타트업들이 더 들어가서 이 구글을 더 키워줬던 이런 상황에서 지금 와서 독점 사업자가 되니까 그동안 기여한 바를 좀 많이 배신하는 느낌을 주고 지난해 구글이 국내에서 거둔 매출은 5조 9,900억 원. 국내 앱마켓 시장 매출의 63.4%를 차지해 애플이나 원스토어 등 다른 앱스토어를 압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구글이 그동안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 결제를 음악이나 웹툰, 오디오북 같은 모든 콘텐츠 앱으로 확대하고 수수료로 결제 금액의 30%를 가져가겠다고 하자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인앱 결제는 구글이 개발한 자체 결제 방식으로 수수료 인상이 현실화할 경우 1조 8천억 원을 더 챙겨갈 것으로 보입니다. 구글은 자신들이 마련한 생태계를 통해 콘텐츠 회사들이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받는 만큼 새로운 결제 정책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IT업계는 국내 콘텐츠 산업 생태계와 IT 산업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부담을 이기지 못한 영세 스타트업 사업자들이 도태되고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글의 결제 정책 변경, 즉 인앱 결제 방식이 이용자 이익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 만큼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글로벌 플랫폼에 대항할 수 있는 국내 토종 앱스토어 활성화 방안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 말이 무색한 요즘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와 함께 내일부터 닷새간의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이 명절 모습은 예년과 다를 테지만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만은 같을 텐데요. 직접 찾아뵙진 못하더라도 멀리서나마 따뜻한 마음 전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건강하고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